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우리나라 분석 철학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마누라 논쟁입니다. 일부 일처지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마누라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2009년 정대현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2010년에는 강진호 교수가, 2016년에는 최성호 교수가 반박 논문을 내고 2017년에 다시 정대현 교수가 재반박 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에서는 논문들의 저자를 편의상 교수로 통칭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까지도 분석 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마누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러셀의 기술 이론에 대해서 봅시다. 어떤 것을 기술, 설명하는 단어들을 한정기술구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 사람에 대한 한정기술구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것에 대한 한정기술구는 황금으로 된 산, 즉 황금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왕이라는 한정기술구를 주어로 하는 한국의 왕은 대머리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문장도 거짓이죠. 한국에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문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 왕이 대머리이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라면 그 부정문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 두 문장이 둘 다 거짓일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C는 Y이다 라는 문장은 X는 Y이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라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왕은 대머리이다 라는 문장은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의 왕이라는 한정기술구를 왕이고 한국인이고 대머리라는 수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인 이런 수로를 만족시키는 실체 C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고 이 문장의 부정문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러셀의 기술이론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보죠.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러셀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없다 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참입니다. 아까 발생했던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왜 거짓이었냐면 이것을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라고 잘못 풀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문법의 심층 구조는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러셀의 기술이론입니다. 기술이론이 가지는 의미는 이겁니다. 한국의 왕과 같은 한정 기술구는 한국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며 한국인이며 대머리라는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정 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2009년 정대현 교수는 한정기술구가 어떤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른바 우리 마누라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소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철수가 먼저 가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철수의 소매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마누라 기분이 요즘 좀 안 좋아. 그러자 친구들이 빨리 가라고 철수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마누라라뇨. 중국의 어떤 소수 민족은 일처 다부제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는 남편들끼리 모여서 요즘 우리 마누라 기분이 좀 안 좋아 라고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마누라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대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라는 한정기술구는 우리들의 마누라라는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라는 한정기술구에 대응하는 어떤 사람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우리 마누라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러셀의 기술이론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셀은 한국의 왕 사례를 들면서 한정기술구는 어떤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정대현 교수는 우리 마누라 사례를 들면서 한정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010년 강진호 교수는 정대현 교수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수가 우리 마누라라는 어떤 속성을 기술했을 뿐인데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이 철수의 마누라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강진호 교수는 우리 마누라라는 한정기술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먼저 우리와 마누라는 소유격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누라가 우리들 소유의 마누라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톨스토이의 책은 재미있다 라는 문장에서 톨스토이의 책은 톨스토이가 소유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쓴 책을 말하는 것이고 늑장을 부려서 우리 기차를 놓쳤다 라는 문장에서 우리 기차는 우리가 소유한 기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야 할 기차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누라는 우리들이 소유한 마누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는 철수 자신은 포함하지만 철수의 친구들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역삼동 주민들을 포함하지만 친구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라는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철수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철수와 철수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가족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라는 단어 자체가 지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마누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철수의 마누라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우리 마누라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을 하나 우리를 빼고 그냥 마누라가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누라에서 마누라라는 단어가 이미 철수의 마누라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마누라가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철수가 말하는 우리 마누라는 철수 가족의 구성원인 철수의 마누라라는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마누라라는 한정 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대현 교수에 대한 강진호 교수의 반론입니다. 2017년 최성호 교수도 정대현 교수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성호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라이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4개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진실만을 말할 것. 둘째, 필요한 정보만을 말할 것. 셋째, 관련성 있는 것을 말할 것. 넷째, 명료하게 말할 것.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딱 봐도 화장실이 급해 보이는 어떤 손님이 커피숍에 들어와서는 점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러자 점원은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손님이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손님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잠겨 있으면 잠겨 있다고 말을 해야지 말이야. 어? 그러자 점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손님이 화장실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 화장실이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손님과 정원 중에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라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점원이 잘못한 겁니다. 점원은 그라이스의 첫 번째, 네 번째 규칙은 지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라는 대답은 진실이고 명료한 대답이지만 거기에는 화장실이 잠겨 있다는 중요한 정보가 빠졌고 따라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대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철수가 우리 마누라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라고 한 말을 그라이스의 규칙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 마누라는 철수의 마누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진실이 아니죠. 첫 번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도 어기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말하라고 하는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누라라고 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우리 마누라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드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마누라라는 한정 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대현 교수에 대한 최성호 교수의 반론입니다. 2017년 정대현 교수는 우리 마누라 논쟁과 관련하여 다시 논문을 내놓습니다. 그는 우리 마누라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수 B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마누라는 내 마누라가 아닐 수 있었어.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말은 B가 김태희랑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누라는 김태희라는 어떤 사람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마누라가 김태희라는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B와 결혼한 여자라는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B의 부인은 B의 부인이 아닐 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 전에 나는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철학 에세이의 저자는 철학 에세이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여기에서 철학 에세이 저자라는 한정 기술구가 김필령이라는 사람을 지시한다고 보면 이 문장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학 에세이 저자를 철학 에세이를 쓴 사람이라는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면 이 문장은 말이 안 됩니다. 철학 에세이를 쓴 사람은 철학 에세이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이죠. 정대현 교수는 우리 마누라가 어떤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진호 교수와 최성호 교수에게 이 문제에 대답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 마누라 논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논쟁을 짧게 정리한 관계로 그리고 나의 이해력 부족으로 나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잡을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우리 마누라 갖고 이 난리인가? 우리 마누라든 내 마누라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철학자들은 왜 이런 말장난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뇌피셜을 가미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는 러셀의 기술이론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러셀의 결론은 한국의 왕과 같은 한정 기술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고유명사도 사실은 숨겨진 기술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고유명사와 기술구 모두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와 같이 한정 기술구를 주어로 하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주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서양 철학의 존재론은 어떤 기술구를 주어 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겁니다. 러셀의 이러한 주장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은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러셀의 주장을 강하게 받아들이면 이 문장에서 신은 전지, 전능, 전선한 속성을 기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속성을 존재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서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은 이겁니다. 신은 정의상 전지, 전능, 전선한 완전한 존재자이고 완전함이라는 속성은 존재함이라는 속성을 포함하므로 신은 존재한다는 논증입니다.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이 논증은 12세기에 나타나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칸트는 존재론적 신존재 논증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논증은 속성을 존재로 착각해서 나타난 논증이라는 겁니다. 속성과 존재를 헷갈렸기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논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누라 논쟁은 거시적으로 보면 러셀의 기술이론과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마누라를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냐, 어떤 속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냐의 문제는 결국 존재와 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청난 비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 철학자들이 우리 마누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 논쟁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거대한 형이상학적인 담론이 배경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누라 논쟁은 존재냐 속성이냐와 같은 두 개의 형이상학적인 담론 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국지전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지전으로도 담론의 승패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철학자들이 우리 마누라 갖고 연구를 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 논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